안녕하세요. 디오일러입니다.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유수분리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노 섬유 필터를 이용하여 물을 걸러버리고 기름을 회수하는 여과 방식이며, 두 번째는 센서를 이용한 밸브 개폐 제어를 통하여 물과 기름을 배출하는 배출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출 방식을 좀 더 실용성을 강화시킨 형태를 선보일 텐데요. 지난 회차의 배출 방식을 먼저 보시면 이번 영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발명한 혼합액 분리기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본체입니다. 단순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서 실험상 편리를 위하여 작게 제작하였고, 용량은 3.5리터 정도입니다. 실제에서는 기름 혼합액 유입 속도를 고려하여 유입구에서 배출 구간 앞뒤 길이가 길어야 할 것입니다만, 사진의 용기는 앞뒤로 20cm입니다. 둘째, 배출 밸브. 물 배출 밸브와 기름 배출 밸브로서 제어기에 연결되어 개폐됩니다. 중요 부분으로서 밸브 배출구 구경 크기가 배출량을 좌우할 수 있는데, 사진의 밸브는 구경 10mm이어서 배출량이 아주 작습니다. 셋째, 센서 모듈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과 달라진 부품입니다. 지난번에는 상하로 길게 하나로 된 결합형이지만 이번에는 상하로 나누어진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은 두 배출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배출구가 좌우로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각각 다른 면에 구비되어 있어도 배출구 옆에 설치할 수 있어서 대형 수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 모듈 안에는 이런 부상체가 들어있습니다. 부상체는 당연히 물에는 뜨고 기름에는 가라앉는 비중체이며, 수평이 아닌 수직 상태를 유지하며 상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상체를 감지하는 센서가 모듈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넷째, 제어기입니다. 수조 안에 설치된 센서 모듈에서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그리고는 두 밸브로 전기를 연결하여 밸브를 개폐합니다. 이제 테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 회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조는 혼합물이 상하층으로 이미 구분된 상태를 기준으로 테스트함으로 최소한으로 작게 제작하였으며, 안에는 분리형 센서 모듈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밸브는 전원이 오프이면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금은 기름과 물이 각각의 밸브를 담글 만큼 거의 반씩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혼합액 경계면의 이동에 따른 밸브 작동 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기름과 물이 각각의 밸브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름 표면이 기름 배출구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름 배출이 정지되고, 기름이 물 배출구로 접근하자 물 배출도 정지됩니다. 이 높이에서 물 배출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물을 공급하여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올리겠습니다. 이 높이에서 물이 다시 배출되기 시작하네요. 물 배출 정지 높이와 시작 높이가 이만큼 차이, 밸브 작동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합의 경계면 높이 변화에 따른 잦은 밸브 개폐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배출 속도와 배출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출 밸브 외부에 펌프를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펌프 가동과 밸브 개폐를 연동해야 하므로, 역시 펌프의 잦은 가동과 정지를 방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체 수조 높이가 큰 경우라면 이 밸브 작동 갭을 더욱 크게 할 수도 있으므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더 공급하여 혼합액 경계면을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경계면이 기름 배출구에 가까이 접근하면 기름 배출구는 닫히게 됩니다. 여기서 기름 배출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 높이를 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혼합액 경계면은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기름 배출구 아래로 멀어지면서 드디어 이 높이에서 다시 기름 배출구가 열리고 기름이 배출됩니다. 기름 배출의 정지 높이와 시작 높이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의 밸브 작동 갭입니다. 이제 물이 아예 기름 배출구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물이 배출구에 접근할 때 이미 배출 밸브를 닫았기 때문에 물이 기름 배출구로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유수분리기의 작동 원리를 모두 보신 것입니다. 경계면이 물 배출구나 기름 배출구로 접근하면 미리 각각의 센서가 감지하게 되고 제어기가 각각의 배출 밸브를 닫게 되고 또 경계면이 각각의 배출구에서 충분히 멀어지면 역시 센서가 감지하고 제어기가 해당 배출 밸브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과 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과 기름으로 분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된다면 큰 수조의 유입구로 기름 혼합액이 콸콸 흘러들어오고 유입구 반대편의 배출구 주변에서는 기름과 물층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센서가 작동하면서 아래쪽 물 배출 밸브와 펌프를 거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최종 배수 처리하고 한편에서는 이쪽 기름 밸브와 펌프를 통하여 배출되는 순수한 기름은 회수하여 따로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확대 적용한다면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유출기름 회수선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해상에서 오일 펜스로 가둔 유출기름을 해수와 함께 그대로 선내로 유입되도록 하면 선박 자체가 유수분리기의 수조가 되어 실험과 같이 해수는 즉시 바다로 배출시키고 기름은 오일 배그에 채워서 밀봉하여 다시 바다로 보내면 됩니다. 이것은 분리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톤 또는 수만 톤의 유출된 기름은 먼저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이 급선무이니까요. 그러므로 유출기름 회수선은 24시간 연속적으로 기름을 분리하여 오일백을 바다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일백은 다른 선박이 회수하여 주변에 있는 오일을 저장하는 선박으로 옮겨 실은 후 또 빈 오일백은 즉시 재사용하도록 유출기름 회수선에 배달해주는 후속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된다면 신속하게 많은 기름을 온전히 회수하는 이상적인 유출기름 회수 과정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물론 많은 실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제 생각이 멀리 나갔습니다. 기름이 우리들 삶의 필수적인 것이지만 항상 취급하고 사용함에 조심하여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